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선거법 위반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관위 얘기부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플래카드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선관위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모습입니다. 우선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는 게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뉴스 보지 않습니까? 파란색 바탕에 합시다 투표. 그건 특정 정당이 연상이 안 됩니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란 잣대를 지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이란 말을 써도 안 되고 위선이란 말을 써도 안 되고 내로남불이란 말을 써도 안 된다. TBS에서 일합시다 하고 1번을 내세웠는데도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너무 참 편파적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거짓말하는 일꾼 걸러내자는 문구를 로고송으로 쓰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오세훈 후보가 연상된다면서 제재 저희가 거짓말이란 노래를 로고송으로 쓰려고 했더니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도 거짓말하면 오세훈이 연상되기 때문에 못 쓰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쓰지 말도록 하고 또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도록 했다라는 건데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내로남불이란 말 그리고 거짓말이란 말 자체가 평상시와 달리 최근에는 각 당들 여당 야당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주로 내세우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주변의 흔히들 보시고 있을 거예요. 말도 많이 하죠. 왜 말도 많이 쓰는데 왜 이걸 못 쓴다고 하지? 다 쓰고 있는데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데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표 동료용 게시물 같은 데에는 저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투표 와서 하십시오라는 네. 동료의 게시물에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선거물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선거물에는 각 당 정당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말을 쓰는데 투표 동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무색 투명하게 투표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공보물에는 저런 각 당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각 당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단어들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후보용 플래카드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내로남불 거짓말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왜 논란이 나왔냐면 후보용 그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규격도 제한이 있고요. 네. 붙여서는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사무실에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투표 동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 오해하면 나는 게 당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곳에 걸리낌 없이 다 붙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선거 치르면 정말 도배가 될걸요. 서울 시내, 부산 시내가. 도배되는 그런 플래카드에 상대방을 연상시키고 비난하는 문구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투표용에는 그런 말을 쓰지 말아라. 투표 동료 현수막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상 선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저 설명까지 다 들은 건가요? 네. 그런데도 지금 문제 삼는 건가요? 그래도 문제 삼는 거죠. 형평성이 낮다. 선관위가 편향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계속 좀 이제 적대시하는 방송인 중에 김어준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TBS에서 해시태그 일합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놓고 특정 방송사가 기호 1번을 미는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선거 시기보다 좀 일찍 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했었던 건데 이것은 이제 이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서 지금 한 100만 명 구독자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자 한 명 더 해주세요, 한 명 더 해주세요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걸 이제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케 한다. 근데 이때는 선거운동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하는 선관위가 왜 우리의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느냐. 또 이 여성 시민단체에서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 왜 합니까? 뭔가 원인을 연상케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성 시민단체에서 왜 합니까라는 그 문구도 네.
어떤 목적으로 그럼 게시를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 이러한 이제 이 성추문을 일으킨 정당은 찍지 말자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이게 보면은 어디 누구를 찍지 맙시다 이렇게 낙천 운동처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왜 열리게 됐는가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 그럼 선관위 입장에서 투표 동료용 플래카드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허용하는 그런 기준만 생각한다면 선관위가 게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문구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이런 거 다 됩니다. 네. 투표합시다. 선관위가 또는 만드는 거랑 유권자의 비슷하네.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또 이제 이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찍지 않은 표 한 장 세금 낭비된다. 예를 들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의 권리, 유권자의 권리 이런 걸 독려하고 투표장으로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이 어느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 성향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다 괜찮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좀 젊은이들이 투표 동료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패러디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투표율 맞추기 이런 이 게임도 합니다. 이번 투표율은 얼마가 될까요? 52%, 55% 또는 투표 동료 재보선 60% 한번 찍어봅시다. 이런 건 또 재밌기도 하고 흥미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가 참석한 진보 유튜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전투표 참가민들이 기표 용지를 보고 박 후보를 찍은 표가 많다는 걸 민주당이 알려줬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느끼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확실히 벌리한다. 지금 저 여론조사 그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라서 선거법 자세히 알고 있었을 텐데 자, 저 부분이 선거법 위반 여지 부분이 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고발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비밀 침해죄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전제를 들었다시피 저 자리는 이제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토론이 있거나 아니면 논쟁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표현에서 보시면은 참가진들이 전부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얼핏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느낌을 자기도 전해 들었는데 말 수는 없지만 느낌상 55대 45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 같은 걸 표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선관위에서도 지금 상태로서는 이 부분은 좀 법적 판단을 하기가 모호하다. 뭐냐, 참관인이 정말로 비밀 침해를 한 건지 그게 그리고 정말로 엄격하게 전달이 된 건지 그리고 그걸 진짜로 사실로서 받아들여서 공표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법적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또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을 합니다. 숫자로 당 자체 조사 언급은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숫자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 자체도 위반입니까? 이거는 위반이 좀 다소 명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뭐 9다 8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다만 거기서도 이제 일회성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 뭐 정말로 많이 줄었다 들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정도의 선관위에서 그친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투표용지 가서 기표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지 말라. 네네. 그 선관위에서도 주의사항을 당부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관련된 사진 누군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요 지금 사진을 보실 텐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었다라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벽한 금지 행위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문제 확실하게 금지 행위이고 법적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매표 행위를 특정 세력에서 했다. 그럼 나는 이 몇 번 후보를 찍으라고 만약 내가 뭐 받은 게 있다. 그럼 찍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를 저렇게 사진을 찍게 만들면
그런 거래에도 쓰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할지라도 사진 찍는 건 절대 위반인데 대신에 요즘에 SNS에 많이 나 투표했다라는 인증샷을 올리는데 네. 예전에는 뭐 엄지손가락, 이거 1번 연상이네, V, 이건 2번 연상이네, 이거 금지됐었거든요. 근데 2017년 이후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투표장 밖에서 손가락 인증도 허용되고요. 정치인하고 같이 사진 찍어도 괜찮고요. 그럼 이제 특정 기호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다 허용이 되는데 올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고민정 의원처럼 손가락에다가 찍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비닐 장갑을 끼는데 안 이걸 찍히는데? 북한에서 빼고 네. 여기다 벗고서? 찍고 다시 끼고 나와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비닐 장갑 위에 찍어봤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것도 부적절하다. 위험하진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다는 코로나 거죠? 때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기표소 안에서 그 투표용지 이 또 도장 여러 사람이 같이 만지니까 그거 접촉하지 말라고 비닐장갑을 씌워놨는데 이걸 벗고 그 도장을 손가락에 찍으면요. 아, 이게 근데 접촉이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음. 비닐 장갑을 한 장만 준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네네. 한쪽은 손을 장갑을 안 끼고 네네. 거기다 지금 찍는 것 같아요. 안 사람들이.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두 장을 다 줘서 양쪽 네. 손에 끼고 특정 경우에는 이제 한쪽만 사실은 저 도장을 한 손에 잡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용지는 이제 본인의 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위반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사전 투표 이틀 동안 그 맨살에 도장 찍은 인증샷 그걸 올리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보니까 이번 본투표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전국 이전에 손등에다가 도장 찍고서 뭐 손가락 가리치는 게 좀 유행처럼 유행이었죠, 됐었잖아요. 유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손등이나 손가락에다가 그거 찍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코로나 방역 당국의 당부 사항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비방을 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뭐 언론에 나온 기사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는 누구 지지하는 게 맞다 이런 정도 의견 전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SNS가 됐든 전화로 됐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당연히 가능한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투표 동료와도 연결이 됩니다. 각 정당들이 쓰고 있는 게시물들 같은 거 아니면 이 선거 운동원들이 하고 있는 띠 이런 거 두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나눠주거나 하는 것은 이 그냥 일반 유권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부정선거 운동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공방 그리고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